2020년 초, 내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시계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면회 시간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일주일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82살의 몸은 병마와 싸우느라 지쳐 있었고,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코로나 때문에 가족조차 제대로 면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루에 1명씩, 그것도 30분만 면회가 가능했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오빠 성우였습니다. 미수가, 어머니 상태는 어때?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오빠는 20년째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라면 바로 비행기표 끊고 달려왔을 거예요. 오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 설사 비행기가 있다 해도 2주 격리 때문에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못 갈 것 같아. 이 현실이 정말 답답했어요. 집안의 기둥과도 같던 장남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다니. 혼자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저에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들어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기계음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를 나지막히 불렀는데 간신히 눈을 뜨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입모양으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성호는 오빠를 찾고 계셨어요. 평생 2 자녀를 키우며 희생하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을 찾고 계신 거였어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할까? 손가락이 떨렸지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오빠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저예요. 성호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시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한 번의 영상통화를 끝으로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는 가족이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랑과 이별,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빼앗아 갔어요. 병실의 정막 속에서 저는 혼자 남겨진 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미수가, 한국행 항공편을 구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한 오빠라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2시에 새언니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내내 항공사마다 다 전화했는데 답이 없어. 국적기도 화물기도 다 막혔대. 새언니는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은데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언니,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이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는데
가족의 반이 바다 건너편에 있다니.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마음 한편에서는 오빠가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묘한 감정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평생 어머니 곁에서 돌봄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저에게 이번만큼은 오빠도 똑같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급히 달려가 보니 어머니께서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셨어요. 며칠 만의 기적이었죠. 미수가 성호는 언제 와?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게 그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오빠 지금 항공편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버텨야겠구나.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즉시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맑은 눈동자가 나타나자 오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괜찮다, 성호야. 내가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그런데 그때 화면 속에 손녀 은지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저 은지예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20대 은지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뒤이어 은지 동생 은호도 나타났죠.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니께서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시며 손을 뻗으셨어요. 손주들을 만져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날 오빠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수가 사실은 나 개인 전용 비행기 렌트해서 갈 수도 있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왜 지금까지? 문제는 국가별로 출입국을 막고 있다는 거야.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 오빠가 무력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밤늦게 어머니 병실에서 나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자꾸 비행기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 오시나요? 예. 아들이 오려고 하는데 그럼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이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닫힌 하늘길 너머로 오빠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 수가 없구나 싶었어요. 새벽 4시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남편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끝날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해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오후 시간이었어요. 오빠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수가 엄마는 좀 어떠셔? 오빠, 빨리 와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눈을 뜨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뭔가 전하려고 하고 계셨어요. 핸드폰을 어머니 옆에 놓고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엄마 깨어나셨어. 엄마 봐요. 엄마, 저예요. 성호예요. 엄마, 보이세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께서 산소 마스크를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빠가 화면 너머에서 오열을 터뜨렸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고마워져서 평생 엄마 곁에 있어줘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너희들이 다 효자, 효녀야. 어머니께서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셨어요. 성호야, 엄마 손 잡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핸드폰 화면에 대었어요. 오빠도 화면에 손을 대며 느꼈어요. 그때 화면에 다른 가족들도 다 나타났어요. 새언니가 은지와 은호를 데리고 와서 함께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려는 거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조카들의 서툰 한국말 속에서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어머니는 화면 속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은지, 은호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그리고는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변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화면 너머에서 오빠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82년의 생이 이렇게 끝났어요. 코로나 시대의 임종은 냉정했어요.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화면 속의 이별이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사랑은 바이러스보다 강했고 기술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적을 선사해 줬어요. 화면이 꺼진 후 중환자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 후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어머니의 빈소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허용되는 조문객 수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교회 권사님들, 평소라면 북적였을 텐데 대부분 조문을 포기하셨어요. 첫날 조문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큰아들은 어디 있어요? 장남이 왜 안 보이죠?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대답해야 했어요. 항공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눈빛이었어요. 둘째 날 저녁, 갑자기 장례식장에 방송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MBS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가족 이별 사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통화 임종 사례를 찾다가 혹시 정순자 어르신 가족분이시죠? 오빠가 SNS에 올린 글이 퍼진 거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올린 글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버린 거죠. 취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아, 미안해. 내가 감정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화제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발인 전날 장례식장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니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국화꽃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장례를 혼자 치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꽃이라도 보내드립니다. 힘내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국 곳곳에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뒤로도 계속 택배가 왔어요. 꽃, 편지, 조의금.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거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 통 한 통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발인 당일 아침,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본 시민들이 조문을 하러 온 거였어요. 저희도 부모님 장례를 쓸쓸히 치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모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라도 묵념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아픔이 되어 있었어요. 장례 예배 때는 화면에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오빠네 가족이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유족 대표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큰아들은 정말 못 온 거예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이별의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바뀌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서 오빠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조문객들도 함께 묵념했어요. 어머니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오빠와 통화했어요. 미숙아,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니야, 오빠. 엄마는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마지막 장례식은 이렇게 끝났어요. 텅 빈 장례식장, 화면 속의 가족, 그리고 전국에서 온 낯선 이들의 위로.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친정집 문을 연 적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부르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신 낡은 화장대, 옷장, 그리고 침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주인만 없었어요.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끼시던 한복, 교회에 입고 가시던 옷들, 하나하나 개어서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렸어요.
그런데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모두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였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2020년 3월 1일. 사랑하는 아들 성호야. 병원에서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어. 하지만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아픈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10일. 성호야, 엄마가 폐암 말기라는구나. 엄마는 나이도 많고 코로나도 퍼지고 있어서 걱정이야.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숙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미리 편지를 써놓는다.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숨이 턱 막혔어요. 미숙이는 평생 엄마 곁에서 희생했어. 너는 멀리서 성공했지만 미숙이는 결혼하고도 엄마 때문에 고생만 했지. 엄마가 미안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성호야, 지영이와 은지, 은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이해해. 비행기 값도 비싸고 일도 바쁘고. 엄마는 괜찮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사실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이런 외로움을 혼자 견디고 계셨다니. 마지막 편지는 어머니가 입원하시기 직전에 쓰신 거였어요. 성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아픈 것 같아. 숨쉬기가 힘들어. 혹시 엄마가 너를 못 보고 가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마. 내가 멀리서 성공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미숙이에게는 이 편지들을 보여주지 마. 그 아이가 더 괴로워할까봐. 손편지들을 모두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디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급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라니? 오빠한테 쓰신 편지들이에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편지 사진들을 하나씩 보내면서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숙아, 나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줄.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아니야, 알았어야 했어. 더 자주 전화했어야 했고, 더 자주 한국에 갔어야 했어. 미숙아, 사실 나 작년에 한국 갈 계획이 있었어. 연휴 때 가족들이랑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취소했어. 그때 갔더라면.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빠.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고 싶어 죽을 것 같다고 쓰셨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성공하겠다고 돈이 뭐라고. 화상통화를 통해 편지를 하나씩 읽어드릴 때마다 오빠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빠가 말했어요. 미숙아, 나 한국 가야겠어. 이제 하늘길도 열렸고 어머니께 가서 사죄해야겠어. 언제요? 다음 주. 회사 일은 잠시 접어두고. 어머니의 편지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을 치유하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유산이 되고 있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편지로 남겨주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도 엄마께 편지를 썼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외로우셨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제 더 깊이 알 것 같아요. 오빠네 가족과 우리 가족. 앞으로 더 의족해 지낼게요.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죠. 어머니 장례 후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미수가 수고 많았어. 그런데 장남이 장례도 못 치르고. 삼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친척이 거들었어요. 비행기표 살 돈이 없었나? 성호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산다면서. 오빠는 오고 싶어도 못 온 거예요. 하늘길이 막혔으니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예상치 못하게 고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야들아, 너희들 몰라서 그런다. 성우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 전용기까지 알아봤어. 뭐라고요? 미숙이가 울면서 전화와서 말해주더라. 성우가 그랬다고.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으니 어떻게든 한국에 갈 방법이 없냐고. 그런데 개인 전용기라도 소용없었어. 어차피 격리 기간까지 하면 제때에 오지 못했을 거라 하더라고. 친척들이 조용해졌어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거였어요. 그럼 성우가 정말 못 온 거네. 그날 밤, 오빠와 통화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미수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 나 그때 거의 미쳐 있었어. 한국 대사관, 외교부, 심지어 국회의원실까지 전화했어. 심지어 화물선에 몰래 타는 방법까지 알아봤어. 정말 미친 짓이었지. 제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었어요.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교회에 가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가 뒤돌아보니 오빠가 서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2주 격리를 마친 거였어요. 오빠, 눈을 의심했어요. 거의 2년 만에 본 오빠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오빠를 모시고 어머니 납골당으로 갔어요. 오빠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빠는 엄마 납골당에 엎드려 1시간 넘게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늦었어요. 엄마 마지막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이제라도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건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후회 없는 이별, 완전한 작별의 기회였어요. 무덤 앞에서 오빠가 말했어요. 미수가 고마워. 혼자서 다 감당해줘서.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올게.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날 저녁, 오빠와 함께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식당에 갔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엄마가 오빠 이야기할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네. 멀리 있어도 성공한 아들이라고 늘 자랑하셨어요. 나는 불효자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오빠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일주일 후 오빠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미수가 이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자. 어머니가 그걸 원하실 거야. 네. 오빠, 자주 연락해요. 오빠가 떠난 후 혼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는 우리 가족을 물리적으로는 갈라놓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지게 해줬어요. 지금도 가끔 오빠와 영상통화를 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이해하며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비슷한 일을 마음의 슬픔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 할 수 있다고. 이별의 방식이 바뀌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오빠네 가족과 저희 가족. 앞으로 더 가까이 지낼게요.